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마스터 아론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경매 사례 세 번째 경매 특수 물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특수 물건이란 것은 공유지번 우선 매수권이 있는 경우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유치권 등이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언뜻 보기에 복잡해 보이지만 권리 분석을 철저하게 하고 나면은 아주 단순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런 물건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삼성역에서 약 680m 거리에 있는 동산마을 호반 베르디움 단층 상가입니다. 전용 면적은 4.84평 근린 상가이고 감정가는 1억 7,300만원, 최저가는 한번 유찰돼서 감정가 대비 70%인 1억 2,110만원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세솔로 25, 402동 1층 104호 동산마을 22단지 호반 베르디움 상가입니다. 물건 종별은 근린 상가이고 토지 면적은 8.80평, 건물 면적은 4.84평 되겠습니다. 감정가는 1억 7,300만원, 최저가는 1억 2,110만원 되겠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시겠습니다. 최선순위 설정 일자는 2016년 7월 27일 가압류가 되겠습니다. 아래 점유관계를 보시면 정보 출처 구분이 있는데 위에는 현황조사고 아래는 권리신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은 현황조사라는 것은 경매 신청사가 접수가 됐을 때 판사의 지시에 의해서 집행관이 조사한 내용이 되겠고 권리신고는 임차인 본인이 경매법원에 신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두 내용이 다른 경우가 있으니까 그 내용들을 확인하셔야 되고 만약에 다른 것이 있으면은 권리신고를 우선적으로 하고 현황조사는 참조사용으로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건도 임대차 기간을 보면은 현황조사에서는 2017년 11월 8일부터 점유한 것으로 되어 있고 권리신고 내용은 2018년 11월 8일이 되겠습니다. 보증금과 차임은 보증금 3천만원, 차임 130만원을 동일하고 사업자 등록일이 또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황 조사에서는 2017년 11월 13일에 되어 있고 권리신고에는 2019년 2월 16일에 되어 있습니다. 확정일자도 2019년 2월 26일이고 배당 요구 일자도 2019년 7월 22일입니다. 그런데 배당 요구 일자는 배당 요구 종기일이 한번 연기가 돼서 2019년 7월 26일인데 이날보다 4일 전인 2019년 7월 22일에 배당 요구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참조할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인데 상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려면은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 전까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배당 종기일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말소 기준권리인 2016년 7월 27일보다 사업자 등록일이 빨라야 대항력이 있는데 늦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은 최우선 변제가 가능합니다. 2016년 현재 수도권 과밀 억제권은 환산 보증금이 3억원, 보증금 5,500만원 이하일 때 최대 1,900만원까지 최우선 변제가 가능한데 여기서 환산 보증금이란 거는 보증금에다가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거를 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선 세무서에서는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월 차임에 부가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감안하고 계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업자 등록일이 2019년 2월 26일인데 이 날은 말소 기준권리인 2016년 7월 20일 뿐만 아니라 압류 등기일인 강제 경매 등기일보다도 더 늦어서 최우선 변제 대상이 논할 대상이 전혀 아닙니다. 다음으로 등기부 등본 분석 내용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정땡숙 68년생 지분이 2분의 1이 경매에 나온 것이고, 정땡희 66년생 2분의 1 지분자가 공유자로서 우선 매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유권 보전 등기는 2012년 11월 28일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2013년 3월 6일 공유자 지분 2분의 1 정땡희, 지분 2분의 1 정땡숙, 이렇게 두 사람이 2분의 1씩 공동 소유하고 있습니다. 2016년 6월 24일 정땡숙 지분이 전부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되어 있는데, 가등기권자는 황땡자 42년생이고 정땡숙과 주소와 동일합니다. 두 사람은 모녀지간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2016년 7월 27일 정땡숙 지분의 가압류가 되어 있고, 채권 금액은 1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채권자는 김땡원이 됩니다. 2017년 2월 9일에 가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처분이 되어 있는데, 채권자는 가압류를 한 김땡원이고, 등기 원인은 사회행위 취소에 의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말소 등기 청구권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은, 가처분권자인 채권자 김땡원이 정땡숙 지분을 가압류하고 1억 2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 소송 중인데, 이 정땡숙이 자기의 지분을 엄마한테 가등기를 하니까 이거는 사회행위에 의한다, 이렇게 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냥 경매를 진행한다면은 말소 기준 권리인 가압류보다 가등기가 먼저 돼 있기 때문에 응찰자가 낙찰받아서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고 하여도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게 되게 되면은 낙찰자가 소유권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경매에 응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가처분권자가 정땡숙 지분의 전부 이전 청구권 가등기한 여기에다가 가처분 걸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2019년 1월 7일에 가등기가 말소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2018년 12월 4일에 확정 판결을 받아서 승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처분 등기가 말소가 되었는데, 이거는 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에 가처분 등기가 말소가 된 것입니다. 이거는 복잡해 보이지만은 어쨌든 가등기와 가등기에 가처분 된 것이 전부 다 말소가 됐고, 남은 거는 가압류와 이 가압류권자에 의한 강제 경매만 남아 있습니다. 이 물건은 동생의 지분이 경매에 나와 언니가 공유자로서 우선 매수 신고를 할 권한이 있지만, 부채 관계 등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우선권 행사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되어 있으나 이 가등기에 가처분을 하고 가처분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하여 가등기도 말소가 되었습니다. 임차인도 대항력이 없고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사건의 등기 등본을 자세하게 분석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 물건은 8명이 응찰하여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1억 5,311만원, 2위 신고자는 1억 5,300만원, 3위 신고자는 1억 5,012만원 신고하였습니다. 부천상가 설명할 때 얘기하였지만 최고가 신고자와 차순위 신고자의 차액은 불과 11만원 되겠습니다. 이제는 큰 금액에서 몇만원, 몇십만원 이런 것도 너무 흔해서 11만원, 11,000원 이런 식으로 금액을 정합니다. 권리분석 못지않게 응찰 금액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결국 최종 낙찰이 되느냐 떨어지느냐 하는 것은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꼭 낙찰받고 싶으면 큰 단위에서 금액을 정하고 최종적으로 입찰서에 금액을 적을 때는 몇십만 원이라도 조금 더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배당 분석 및 수익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신청권자의 청구 금액은 1억 9,500만원이고 가압류는 1억 2천만원, 낙찰 금액은 1억 5,311만원 되겠습니다. 가압류 채권 금액은
법원에 공탁이 되고 채무 명의를 득하게 되면은 배당이 됩니다. 초과 금액 3,311만원이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가압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담보 없는 일반 채권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경매법원에서 배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배당 기일 3일 전에 배당표를 작성하는데 이 배당표를 보고 배당을 끝나고 채무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있다. 그럴 때 채무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에다가 가압류를 걸어 놓고 별도로 지급명령 등을 통해서 채무명의를 득하면은 추가로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수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투입 금액은 낙찰 대금인 1억 5,311만원에서 보증금을 1,500만원을 빼야 되는데 요 임차 보증금은 3,000만원이지만 2분지 1시 공동소유이기 때문에 보증금은 1,500만원을 감하고 실제 투입 금액은 1억 3,811만원 되겠습니다. 임대 수익도 월세가 130만원인데 2분지 1시 공동소유가 있으니까 낙찰자의 목은 임대 수익은 65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따지게 되면 78만원입니다. 연수익률은 연간 수익 78만원을 실제 들어간 1억 3,811만원으로 나누게 되면 연수익률은 5.65%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경매 진행 중에 임대차이기 때문에 낙찰 후에 임대료를 현실화하게 되면 수익률은 다소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 강좌가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